천공이? 예. 네. 전공이라는 건 전공은 하늘에 구멍이 있는 거다. 천공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건 천공의 주장이죠. 윤석열 사기에는 그런 게 없지요. 관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관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또 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주, 저 녹음해서 김대중 대통령 사주 한번 쳐봐요. 뭔지.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통솔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무관이라고 해서 통솔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솔이라는 것을 관으로 하면 명령권을 받는 거예요. 관이 있다. 천간에 관이 있는 사람은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간에 관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말씨도 명령권자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명령식에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이 좀 명령하듯이 해.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지만, 청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거 좀 이제 닦아주세요. 빨래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죠.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관이 있으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주가 개해, 개해년, 을축월, 을유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을유, 병자. 그 다음에 병자. 연월일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단은 을축, 을유. 개해년, 개해년, 을축, 을유, 병자시. 그렇게 돼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을유일에 태어났어요. 을유일에 태어나면 유가 편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을유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외로 권력자가 많아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재명도 을유일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날 자체가 약간 권력스러운 날이 있어요. 보면 경호도 밑에 관이잖아요. 저것도 관이고. 근데 경호의 관은 좀 권력스러운 게 좀 덜해요. 근데 연금이라서 더 셀 것 같은데. 밑에 화가 있기 때문에 이 화는 좀 다른 화거든요. 금이 화가 많으면 이제 권력자이기보다는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경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맡으면 편의를 많이 봐주는 일을 하죠. 여기 을은 경을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해. 기본적으로. 을날에 태어나면 을경 합을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을은 곱상하고 이렇게 길쭉하고 요금 좀 별로 권력적이지 않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권력적이지 않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을일 줄 경우 굉장히 많죠. 자, 그건 그렇고, 여기가 재입니다. 편재고, 여기에서 올라간 게 개입니다. 이런 편인이죠. 이 사람은 편인격이죠. 여기도 편인, 여기 정인, 편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년 자체가 인성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축이잖아. 해자축. 이러면 이분은 진짜 추운 거예요. 추월이죠. 추월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 제일 추워요. 그리고 해년이잖아. 또 시간도 겨울에 태어났는데 새벽에 태어났다 이러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겨울인데 겨울에 새벽에 태어나봐. 여름에 새벽에 태어나면 여름생은 아까 전력증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생이 새벽에 태어나면 고요합니다. 의외로 고요해요. 그래서 여름생이면 스님이 그러는데 전력질주한다고 돼 있는데 왜 너는 조용하니? 새벽에 태어나니까 그래. 왜냐하면 여름은 화가 많은데 새벽은 자시나 축시는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정이 고요해. 그렇지만 일은 많이 하겠죠. 밖에 나가서. 성정이 기본적으로 새벽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요하기가 쉬워요. 아니, 새벽 3시 이후에 말고 3시 전에 밤 12시,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때 태어난 사람은 고요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대통령은 해자축 방합입니다. 수의 기운이 물씬해. 그래서 을일주가 수의 기운이 물씬하면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 가서 책 많이 읽었다 하잖아요. 요 대통령이 성공한 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죠. 옆에 동료가 있네요. 항상 동료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절친이 있었나? 다른 사람은 많았는데 절친이. 부인이 뭐예요? 이게 부인이구나. 그러면 늘 붙어 다니는 거네. 와, 진짜 붙어 다니고 동지 맞아 진짜. 이래 되면. 부인을 동지로 생각했대요. 야, 진짜 맞네. 그 말이 진짜 우리가 이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휘호 여사를 동지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하고 일하고 그렇게 같이 같은 글자가 같이 있으면 절친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절친이 없으면 사람 노릇을 못 해요. 무능해져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을 동지로 이렇게 삼는 것은 진짜 훌륭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혼하고 새로 재혼하면서 맞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평생 간,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은 사주를 보면 알고. 그래서 난 절친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절친이 있는 거, 김영삼도 절친이 아니고 아니, 절친이 어떻게 있는 거지 했는데 이효 여사였구나. 이런 게 사주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이효 여사도 정치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이 지금 관이 밑에 지지에밖에 없잖아. 드러난 게 없잖아. 요 분은 상관이거든요. 상관 패인 사주예요. 상관 패인 사주 용어 중에 가장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관은 흉격이라서 상관이 있는 사람은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취업을 해도 끝까지 안 가고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근데 유일하게 상관이 인성을 가졌다라면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 특히 정인을 가졌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상관이 정인을 가졌다라면 인증된 장소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그래요. 이재명이 상관이 강하거든요. 아니, 상관이 강하기보다 상관이에요. 지금 운이 상관이 있고, 그럼 정의는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래 정의는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네요. 연애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지에 있어야 돼요. 상관 개인이 되려면. 이제 천간에 있어도 되고 지지에 있어도 되는데 이제 그 상관은 없습니다만 상관이 없네요. 근데 지지에 있으면 계속 쓰는 거고, 상관은 이제 그 자기 마음, 기분, 감정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성향이고, 정인이 지지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 늘 놓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상관이라는 것은 자꾸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자꾸 나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지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거고, 지지에 밑에 있으니까 지지에는 그런 사람들 속에, 상관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인성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자꾸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고. 근데 상관이 이제 천간에 있고 지지에 내가 인성이면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위에 있나 밑에 있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스스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해자축이니까 인성이 엄청 상관보다도 인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관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 붙어만 달랑달랑 붙어 있는 상관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성이 너무 강해. 그리고 지지가 여기가 토구.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를 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병화는 말이거든요. 입이거든요. 입을 막았잖아요. 수국화해가지고. 입 막으면 그래서 말 더듬이처럼 좀 떨리면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화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수국화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막아버리는. 오히려 이게 없으면 더 말을 잘할 수 있는데, 병이 없으면 입이 안 나와 있으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입이 나와 있네? 나와 있는 입을 입 막는 거예요, 수가. 그래서 말 또뜹니까? 이래야 되는 것인데 또 근데 입이 터지면, 말이 터지면 논리적으로 쭉. 여기서 논리적인 것은 본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운을 한번 볼까요? 월축, 갑자, 임술, 개해, 임술, 경신, 신유, 경신, 기미, 무기미. 여기 중간에 경신, 신유 대운이 있네요. 관이네요. 이게 몇 대운인가? 15, 20, 7대운? 10, 20, 30, 40. 40대가 되면 관이 엄청 세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30대인가 출마를 했을걸요? 근데 관은 40대에 이제 40대, 50대 이런 때 40대, 50대가 관이 엄청 강하네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이 만들어지고 관이 강해야지 정당에 가입이 되고 정당에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이 강하면. 그 다음에 기미 무호대운이잖아요. 재운이거든요. 50, 60, 70. 재운은 일만 잔뜩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성이 강할 경우에는 달라요. 인성이 강할 경우, 인성이 개해자축 전부 다 인성이지 않습니까? 인성이 이렇게 수인성이 강하다는 거잖아. 왜 지금 수기운이 엄청 강해. 물의 기운이 엄청 강해. 그런데 여기에 토의 기운이 왔네? 그러면 토국수를 하는 거예요. 토국수. 그래서 인성이 너무 강할 때, 그럴 때 인성을 제어해주는 이게 재운이에요. 재운이 오면 재극인이 돼서 이 인성 배웠던 것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운 게 없다, 자격이 없다, 이러면 다 작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김대중 대통령이 공부를 안 했다, 책을 안 읽었다, 이러면 말년이 돼서 그냥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형당했다가 뭐 이래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참으로 거기에서 다행히 인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국수, 그 사람이 이렇게 사주대로 산다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사주는 인성이 강한데 이게 인성이 혼잡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여기 편인이잖아. 편인, 여기는 정인. 인성이 혼잡이 돼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공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 아프다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
이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도 인성이 강하거든요. 어렸을 때 고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변호사 하면서 엄청 문서를 많이 해봤잖아. 그런 것이 이제 작용이 돼서 지금 이제 당대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김이 무오대운 70대 이런 때 대통령을 하잖아요. 오대운이네. 오대운. 불대운. 물이 너무 많은데 꽝꽝 얼었는데 화대운이 왔어. 이 얼음이 다 풀리는 건데 이 얼음이 지식이잖아. 정보잖아. 그리고 여사를 잘 만난 거예요. 여사를 잘 만났어. 여사를, 그러니까 요분의 능력도 있겠지만 여사의 능력이 출중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둘이서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둘이서 정당 활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서 더 조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하시고, 물론 이제 뭐 90년대 때 뭐 계속 출마하면서 좀 물먹고 했을 때는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쨌든 그런 길을 걸어간 것은 인성이 참 작용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년 운세를 이렇게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될 때 내년에 을사대운이다. 그러면 사유축이 되잖아요. 사유축. 요 분은 이제 회합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어요. 해자축 방합이라고 그래요. 겨울의 방. 해자축. 12월, 1월, 11월, 12일 같이 해자축이 같이 몰쳐 있으면 이걸 보고 방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유축. 우리가 이제 4살 차이가 띠가 서로 합이 맞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삼합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유축이 있으니까 삼합이 있어요. 그리고 해자축도 있어요. 그러면 삼합과 방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회합이라고 해서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회합과 삼합이 다 있는데 그냥 탕탕족이다. 이렇게. 탕탕족은 누워서 탕탕탕탕 이러고 있는 걸 탕탕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삼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특히나, 삼합으로 있는 사람은 특히나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해야 돼요. 삼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삼합은 뭐냐면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일을 진행하는 사람, 일을 정리하는 사람, 세 사람이 다 모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을 할 때. 황룡사도 삼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하고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 일을 진행하는 사람, 일을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목적이 같은, 삼합은 목적이에요. 사유축, 삼합은 목적 지향주역이다. 목적 지향주의. 목적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삼합이 연월에 들어있다. 그럼 어떤 목적이 던져지면 목숨 바쳐 뭐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삼합이 내년에 들어온다면, 사주에 삼합이 있다면 내가 목적을 가졌을 때 나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주에 삼합이 돼 있으면. 그럼 삼합이 없는데요? 그럼 나쁜가요? 그건 또 아니고요. 삼합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모여지는 데는 전문가들이 모여질 수 있으니까 내가 뜻하는 목적이 있으면. 근데 여기 방합도 있잖아요. 방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서로 지켜주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럼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삼합도 되고 방합도 된다. 이러면 이제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합을 유능한 사람으로 치는데 이분은 회합까지 다 되어 있네요. 그럼 이분이 내년에 을사년이 되면 사유축이 되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50대다, 60대다. 이러면 내년에 새 일을 벌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일을 벌리는 거죠. 사운이 와요. 사운이 됐으니까 누구랑 동료들이랑 작년에 만난 올해 만난 동료들이랑 내년에 새 일을 모색하다. 새 길을 열다. 뭐 계속 정치하다가 경제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뭘 하다가 다른 것도 하나 더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새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잘 되냐? 잘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수가 엄청 강한데 여기는 꽁꽁 얼었는데 드디어 을사, 병호, 정미 이러면서 화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꽁꽁 얼은 돈, 이 돈이 재잖아요. 재. 을축이니까 재잖아. 이요 여사는 돈 많은 사람이네. 을축이니까. 여사님이 돈이 많으시네. 재를 깔고 있으니까 여사님이 집안이 돈이 근데 여사님 돈은 아니겠네요. 여사님 돈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축이니까. 축을 깔고 있으면 축은 쓰기가 쉽지가 않아. 축은 잘 이렇게 따뜻하게 변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을사가 사가 되면 이 축을 열잖아요. 또 미가 오면 또 축이 완전히 열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기회가 됐다. 열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내년에, 후년에 어른들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누려야 되는 거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좀 특이하게 관은 있지만 천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천간에 있으니까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권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했던 적이 있지 이런 때 젊었을 때. 근데 요분은 이제 설득형이죠.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펼치면서 그 사람들의 감화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감화를 얻어내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도 비슷한 거예요. 이재명도 을 유이긴 하지만 뭐 여기도 이재명도 경신 신유 지나갔어. 그래서 그때는 명령을 했지만 지금은 명령하는 사람이 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명령하기보다는 설득을 하거나 자기가 아는 뭐 토론해 보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뭐 계엄이 뭐 내란이냐? 뭐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 된대.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당을 떠나서 계엄이라는 자체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또 친위 계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내가 군대를 통해서 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역사에 잘 등장하기 어려운 건데 하여간에 계엄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일어났는데 막은 거죠. 정상적인 국가니까. 근데 그걸 시도했다는 자체가 해외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70대, 8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저 아래에 있는 아시아의 저 듣도 못한 나라였지만 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제2의 일본으로 생각을 해요. 일본보다도 더 뛰어난, 더 나은 나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나라에서 계엄이라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미얀마랑 동급이었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국가 경쟁력이 푹 떨어지는 이런 건지 잘 몰라.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년, 40년 전에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당연히 뭐 통치 수단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푹 떨어져서 참 갑자기 위험한 나라가 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고찰, 자기 성찰이 있었고 그 민주주의의 기준을 대한민국에 심어주고 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편인 정인 이것이 국가의 이념을 세워줬다. 우리가 이제 사주로 볼 때 이분은 뭔 역할을 했냐? 국가의 여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국가의 이념을 세워줬다. 라고 해도 그 개해년 을축일이니까 편인 정인 인성 아닙니까? 국가의 이념을 세워줬다. 그래도 후대의 다른 사람들도 김대중을 뭐라고 기억하냐? 바로 나라의 이념을 기준을 저 민주주의의 이걸 기준을 세워준 꼭 한 분이다 라고 기억하는 분이 많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빨갱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죠. 빨갱이도 이념입니다. 이분은 빨갱이야. 빨갱이야. 이념이다. 이것도 이념인데 민주주의를 세워주고 갔다.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김대중을 공부해 본 사람한테는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게 세워주고 심어주고 간 이런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신문 언론상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이렇게 몇 번만 그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는 우리가 많은 그 유추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경자년, 경자, 무자, 경진이지 않습니까? 경자, 무자, 경진이에요. 요게 상관이죠. 여기 개미라고도 하더라고요. 개미. 상관격으로 됐죠. 상관이 위에까지도 올라갔어요.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요 분이 그 문재인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반역해서 지금은 문재인을 감옥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겠다. 진짜로 그럴 수 있겠다. 문재인이 임명했잖아. 그러면 나를 임명해줘서 나를 성공하게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건 문재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드려도 문재인은 고마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왜냐? 상관격이다. 상관격. 그리고 편인이다. 여기가 정인이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정인이면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은혜를 좀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여기가 정인이고 상관이면, 정인 상관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고 검찰들이 문재인 사위를 뭐 어떻게 하고 문재인 주변을 뭐 하고 하는 거 볼 때 저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했을 때 이분의 사주를 보면 진심이다. 무조건 감옥에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역성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역성. 그리고 이렇게 자잘하는 게 상관도 그냥 상관이 아니고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고 여기 또 요 사람이 이제 민주 쪽의 당 사람들은 윤석열을 엄청 무시하면서 멍청한 사람이다. 술밖에 모르다. 단순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다. 사주를 보면 이 사람만큼 머리를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 엄청나게 머리를 돌린다. 근데 이 머리를 돌리는 것은 정편인이잖아요. 편인.
자기 방식에 머리를 굴린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 있잖아요. 박은정 검사가 이제 윤석열 감찰을 하고 했을 때 그 박은정 검사는 일찍부터 윤석열을 알아가지고 어떻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그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을 무시하지 않아요.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알죠. 근데 신문 언론상 이렇게 볼 때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렇게 배움적인 일들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도 자자 돼 있으니까 엄청 냉혹하기 때문에 또 경경을 둘을 갖고 있으면 칼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분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수단이다. 말하는 거 진심이다. 요 분이 거짓말이 아니다. 본인의 마음이 진짜 그렇다. 이 정도는 해도 돼. 요 분이 선생님이다. 만약에 학교의 선생님이다. 체육 선생님이다. 죽었어 그냥. 우리는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사정없이 패는 이런 선생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계엄 정도는 해도 돼.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이 부분이 심지어 법조인 아닙니까? 세상에 법을 전공한 분이잖아. 이 법이 얼마나 위법 지금 계속 출석하는데도 출석 안 하잖아요. 본인이 맨날 사람들 출석시키고 출석 안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본인도 잘 아는데 그런데도 편인이고 경금이니까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 정당하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상관이니까 나 정당해 나를 밀어주는 사람 폭동을 일으켜 라고 할 만큼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주라는 게. 그리고 요 안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분의 배우자 자리에 진이 있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진이 있으면 진이 배우자라면 네, 이렇게 잘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용. 배우자 자리에 진이 용입니다. 어떤 남자든 배우자 자리에 진을 모시고 있다. 사실 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용을 모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분은 용은 치장을 중요하게 여겨요. 치장을. 네, 이렇게 용은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7시, 8시, 9시 때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은 게 많고 아무리 뭐 얼굴 뭐 이상하게 생겨도 다 변장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장하는 걸 제복을 입고 옷을 제대로 이렇게 갖춰 입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기본적으로 용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용은 복합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용이 요 안에 을, 개, 무가 있단 말입니다. 위에 경이니까 을경 합이 되어 있어요. 지지가 암합이 이런 걸 보고 암합이라고 하거든요. 지지는 합이 되어 있으면 어떤 남자든 요게 몇 개 있어요. 개사도 밑에 무가 있기 때문에 무게 합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일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남자면 애처가 심지어 좀 더하면 애처가보다 좀 더 심한 게 뭐라 그러죠? 공처가 말고 집착하는 사람. 의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기해일에 태어나면 여기에 갑이 있기 때문에 갑기합이 돼요. 기해일, 개사일, 경진일 이런 데 태어난 남자는 진짜 애처가 자기 부인을 그 어디나 가서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 있어도 자기 부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자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남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진짜 자기 부인을 진짜로 사랑하냐? 그 사랑은 좀 약간 다른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니 물론 여기 이게 합이 없다고 해서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 합이 돼 있으면 생각하고 있구나. 항상 근데 이제 바뀔 수도 있죠.
네, 결혼한 그 사람하고 계속 있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계속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나를 정말 아니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시받는 것 같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경이 하나 더 있네. 이게 무서운 거죠. 경이 하나 더 있다는 천간에 이 비경법제가 또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천간에 비경법제가 또 있으면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까지도 나눠야 되는 내 여자를 너무 사랑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도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타고난 윤석열이 타고난 운명 중에 하나죠. 미시에 태어나면 여기도 을이 있네요. 그러면 20대 만난 여자, 지금 만난 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일찍 만난 여자, 그 다음 만난 여자. 을 여기 있고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미시에 태어나면 그러면 여기서도 을이 여기까지 예전에도 삼각관계, 지금도 삼각관계 이렇게 될 수가. 이 앞전 여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또 이 지금 만나는 그 여자도 또 그런데 이렇게. 네, 성향은 또 다를 수 있죠. 이 앞전 여자는 복잡하지만 이 여자는 미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가는 단순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적 이 앞전 여자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더 높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관계를 성적 관계 말고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뉴스를 통해서 생년을 보면 그렇겠다. 근데 이제 그렇겠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형사법상으로 민사법상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한 우리로서는 공부하기 참 좋은 예문이다. 공부하기 좋다. 그러면 이제 내 사주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주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네? 라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내 멋대로 하려는 그런 것보다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걸로 해야겠구나. 자꾸 삼각관계가 벌어지면 이것은 내가 조절해서 그냥 아는 정도의 삼각관계지 육체적인 삼각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내 방식으로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잘 쓰여지기 위해서. 남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올해 내년에 운세 일부 하고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선생님, 그 방학 어느 정도 하고 1월달에 수업 하는 건데. 1월달에 좀 쉴까요? 1월달에 좀 쉬고 다시 리볼빙해서. 네, 1월 한 달 쉽니다.